증시 대담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엔비디아와 FOMC 의사록이 지배했던 하루였습니다. 주간이었고요. 전일 시장은 엔비디아가 AI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시작이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보여주면서 급등 마감했습니다. 남은 거는 또 연준의 스탠스인데 이분 모시고 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성민 유진투자증권 퀀트 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엔비디아 걱정은 또 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고, 남은 거는 이제 연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 내에서는 이제 때 아닌 중립금리 논쟁이 좀 있습니다. 중립금리는 뭐 아시겠지만 완전 고용 상태에서 물가가 이제 좀 안정이 되는, 그만큼 중립금리가 높아졌다 그러면 긴축의 강도도 좀 낮아지고, 그러니까 금리 인하 폭도 낮아지고 금리 인하 시점도 뒤로 밀린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립금리가 높아졌다는 얘기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중립금리가 높아졌다라는 말은 이제 사실 지금의 긴축적 이런 금리 레벨이 이제 긴축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건데, 이런 관점에서 사실 얼마 전에 한은 총재도 그런 말을 했었죠. 네. 그 중립금리를 한은에서 추정하는 사실 모델이 있긴 한데, 네. 이 부분에 대한 가이던스는 제공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제 시장에 잘못된 가이던스를 또 줄 수 있고, 이게 너무 이론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조심하고 공표는 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었는데요. 사실 그래서 중립금리 자체가 되게 이론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금리 레벨이 얼마나 긴축적으로 작용할 수 있냐라는 좀 가늠할 수 있는 레벨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게 추정하는 방법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너무 의식해서 이제 판단을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지표를 확인해서 하는 게 훨씬 이제 더 확실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중립금리 레벨을 이론적으로 추정해서 결정하면 오히려 잘못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 하우스에서도 네. 뭐 중립금리를 추정해보자 하는 뭐 시도가 몇 번 있었는데, 이게 너무 이론적이라 실질적으로 정할 수 자의적일 수 있을지, 있고. 네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저희 당사는 어쨌든 지금 금리 레벨이 충분히 긴축적이라는 견해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1월 고용과 물가가 뭐 예상치를 하회했고 상회했고, 근데 이제 한두 달 정도 이제 뭐 데이터만으로는 좀 이런 지표들이 중앙은행의 경로에서 완전히 이탈했다고 또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중앙은행이 좀 할 수 있는 말은 사실 뭐 기존과 같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인하는 아직 당연히 아니고 뭐 상황을 좀 지켜보자, 원래 하던 말 그대로가 이제 지금 할 수 있는 말의 전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위기가 나타나서 이제 인하가 나타나는 상황이 아니라면 어쨌든 중앙은행의 시그널 자체는 계속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대신 어쨌든 여기서 금리가 추가적으로 더 오르기 위해서는 인하가 하반기 이후로 좀 확실히 미뤄질 만한 이벤트나 발언이 필요한데, 어쨌든 경제지표 결과만으로 최근 2주간 있었던 좀 금리 상승이 뭐 재현되기는 어렵다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현재 레벨이 이제 인하가 이제 올해 시행되겠으나 어쨌든 미국 기준 한 6월 시작으로 좀 조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단기적으로 이제 미국 고용, 이제 물가, 소매 판매 이런 통화 정책이 좀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표는 다 발표가 일단 끝이 났고, 네. 이제 다음 고용 CPI 그리고 뭐 FOMC까지는 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레벨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 10년 기준으로는 이제 4.3%대고 네. 국고 3년 기준으로 한 3.4%대 금리에서 좀 추가 상승은 좀 말돼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현재 지표 레벨이 유지가 되면은 중앙은행의 연간 인하 경로까지 변경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하반기 인하를 좀 반영을 한다면 지금 정도의 레벨은 사실 매수로 접근하기 시작해도 좋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네. 중립금리 논쟁이 많이 나오는 거는 연준의 스탠스를 좀 더 챙겨보려는 그런 심리인 거고, 1월, 2월의 고용지표가 워낙 좀 강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연준에서 조금 뭐 관망 심리를 자극하지 않을까. 그리고 중립금리까지 높아졌다 그러면 이 금리 인하 시기가 더 뒤로 밀리고 금리 인하 폭도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일단 1월에 대한 평가는 뭐 계절적인 요인도 많고 좀 지켜보자. 시장도 그렇고 연준도 그렇고. 그래서 2월, 3월의 데이터를 보면서 하반기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다. 이 정도로만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 보면서 경제 지표가 어떻게 될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최근에 저는 이제 좀 고민이 되는 게, 이제 유가가 좀 뭐 급등은 아니지만 슬금슬금 올라오고, 이 커머디티 시장, 유가뿐만 아니라 금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그만큼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가 좀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연준 스탠스도 또 뒤로 밀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최근에 유가와 금이 좀 올라가고 있는 게 글로벌 금융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유가가 되게 강력한 리스크 요인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좀 슬금슬금 올라가는 추세가 좀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배럴당 한 70달러 후반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인데 근데 시장에 뭐 우려가 달린 뭐 오펙이 이제 자발적 감산을 약간 충실하게 이행하고 좀 오펙의 감산 의지를 재확인하고 좀 이스라엘 뭐 하마스 간 전쟁이 지속되면서 약간 지정학적 불안도 계속 이어지고 이래서 좀 가격이 상승한 게 아닌가 싶고요. 뭐 또한 뭐 1월 북미 지역 이제 뭐 한파 발생에 따라서 좀 미국의 산유량이 좀 급격하게 1월에 감소한 점도 좀 수급 여건을 자극한 것으로 좀 보입니다. 어쨌든 이제 미국의 최근 주간 산유량이 뭐 일평균 1,330만 배럴로 좀 올라오게 되면서 좀 미국 이 원유 생산 차질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좀 단기적인 이슈로 마무리됐고 근데 어쨌든 뭐 EIA 같은 경우는 2024년 중에 미국의 산유량이 2023년 12월 산유량을 뭐 상회할 가능성을 되게 낮게 보고 있고 뭐 최근 유가 상승에도 뭐 미국의 뭐 베이커 휴즈 뭐 시추 공수는 횡보하는 등 이런 변화가 좀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를 고려하면은 계속 이제 어쨌든 수급 여건, 이제 타이트한 수급 여건에 대한 경계감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 상황이고요. 예. 뭐 IEA도 뭐 1분기 원유 재고가 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긴 한데 재고 수준이 조금 여전히 낮은 상황인 만큼 좀 예상치 못한 수요 강세나 뭐 공급 중단에 대한 뭐 대응력이 좀 제한적일 수도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원유 시장은 지금 뭐 원래는 지금 하방 압력이 세서 시장이 그 부분을 우려했었는데 당분간은 좀 상방 압력이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이 경우 당연히 주식 채권 시장에는 당연히 안 좋게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네. 만약에 80달러를 이제 상회하거나 그 이상으로 이제 또 상방 압력이 계속 나타나게 된다면은 이 부분을 시장이 좀 강력하게 반영을 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금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회사에서 뭐 3,000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는 뭐 가능성도 제시를 한 상황이긴 한데 정확하게 뭐 그 정도까지 뭐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고요. 이미 좀 많이 오른 것 같기도 하고 적정 가격으로만 따지면은 지금 수준에서 뭐 200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적정 수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ETF로 최근에 유출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결국에 비트코인과 금이 약간 같은 속성을 가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인플레이션의 방어적인 수단으로서. 그런 점을 감안을 할 때 금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일단 유가가 참 슬금슬금 올라오다가 이게 주가가 워낙 지금 좋은 상태니까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았는데 뭐 초반에 뭐 하루 이틀 좀 먼저 조정받고 오늘 뭐 거의 네. 10% 이상 급등, 뭐 나스닥 뭐 3% 급등하면서 그렇지 뭐 결국엔 실적이지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이 주가라는 게 조정받을 때는 뭐 하나의 트리거를 만들잖아요. 이 유가일 것 같은 느낌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 일단은 조금은 주의 깊게 투자자분들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80달러 넘거나 수요에 기반하지 않은 공급 측의 이슈가 탁 튀게 되면 우리나라 실적을 좀 소위 말해서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유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26일에 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가 되면 뭐 세론이 될 것이다 뭐 이런 고민들도 있고 워낙 그 주가도 많이 올라왔지만 투자자들의 관심이 너무 많이 있어서 그 기대를 그러니까 넘어설 수 있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끝나면 국내 증시의 모멘텀이 뭐가 있지? 이런 고민들도 많이들 하시거든요. 이제 좀 있으면 3월인데 어떤 시장의 어떤 단초를 찾아야 될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논의를 하고 있는데 밸류 프로그램 발표되면은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세로프가 발생할 것이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가능할 것이냐라고 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제 주변은 대부분이 약간 세로프가 나타날 것 같다는 의견이 좀 우세한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추가적인 상승. 네네네. 아무래도 뭐 테마적인 부분에서 오히려 좀 수급이 자극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조정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네. 물론 이 부분은 이제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뭐 어쨌든 저 PBR 랠리는 확실히 뭐 주춤해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 뭐 코스피 측면에서도 이제 2월 초 이제 1, 2일 정도를 뭐 제외를 하면은 뭐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네. 뭐 시장 내부적으로도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제 주로 매수했던 이제 은행, 보험주
이 주가 상승세가 확실히 약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저 PBR 주식들 가운데 가장 강했던 이제 은행 보험주들의 상대 강도가 이제 설 연휴 직후부터 좀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나마 뭐 상사 자본재 그리고 뭐 자동차 섹터의 상대 강도가 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어쨌든 주가 상승세가 이제 확실히 더뎌지거나 이제 좀 완만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이제 국내 주식시장의 PBR 한 배 수준인 뭐 2,664포인트 때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인데 예. 이 부분은 확실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은행 보험주 이제 이런 섹터 같은 경우는 저점 이후에 15에서 20% 이상 올랐습니다. 이후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은 부족하고 더군다나 기업 실적 시즌도 지금 어느 정도 지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좀 상승 모멘텀의 부재가 좀 확실히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렇다면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추가적인 모멘텀이 가능할 그렇죠. 이제 어디서 찾아야 될까를 좀 질문해 보면 국내보다 이제 미국을 좀 먼저 결국 또 미국. 네. 찾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주요국들 가운데 어쨌든 경기 모멘텀이 가장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지만 경기 모멘텀 이제 경기 사이클 자체가 이제 보통 CLI로 많이 표현하는데 그게 주가랑 완전히 동행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살펴보면 이제 결국에 미국이 가장 우세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국내 수출도 이제 뭐 회복되고는 있습니다. 근데 2023년 중반 이후에 전 세계의 교역 물량을 보면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거나 오히려 감소 중입니다. 그리고 주요국들의 이제 경기 모멘텀이 좀 살아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근데 그나마 이제 그래도 미국 수입 수요가 가장 좋은 편이고 중국 유로 지역 그리고 뭐 일본의 수입 수요는 뭐 전년 대비 마이너스를 오히려 기록 중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수입 수요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이제 주요국들의 이제 내수 성장률인데요. 유로존의 이제 내수 성장률 그리고 국내 내수 성장률 모두 제로 또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의 고공행진에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또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뭐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미국에 의한 경기 모멘텀, 미국으로의 수출 아니면 미국의 성장성 이런 테마까지도 엮여서 들어가는데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또 찾아봐야 될 업종도 있을 것 같고요. 간밤에는 또 리비안이 급락을 하고 네. AI나 메모리 쪽은 또 급등을 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하루에 또 영향을 줄 것 같고 비단 오늘뿐만이 아니라 다음 주까지 연결해서 어떤 부분에 좀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짜야 될지 그런 의견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너무 반복적인 얘기긴 한데 빅테크 주가와 함께 이제 반도체 주가를 계속 빅테크와 반도체. 네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 필라델피아 이 반도체 지수랑 뭐 어쨌든 KRX 100 반도체 지수 자체가 미국과 국내 주식 시장 이 시장 지수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계속 강한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반도체들이 근데 동반 상승하고 있지는 않고요. 뭐 단기 과열 조짐에 따른 이제 조정도 확실히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미국 반도체주 그리고 테크주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이제 엔비디아 주가이고요. 작년 4분기 이후에는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의 흐름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도 좀 우상향하는 중이나 약간 우월하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반도체주 내에서의 차별화 현상이 당연히 뭐 업체별로 AI에 얼마나 더 관련성이 높느냐에 따라 이제 판단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메모리 반도체주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SK하이닉스 주가가 강한 데서 이제 단서를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은 저 PBR 랠리 조정 가능성에도 이제 주식시장에서 관심을 가지거나 비중을 유지해야 되는 섹터는 결국에는 반도체 섹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국내 주식시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대비 상대적으로 좀 우위에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반도체 주가는 23년 초 이후에 이어지는 상승 추세 자체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섹터 가운데서 뭐 2차전지 주가 같은 경우는 뭐 작년 7월 이후에 아직 의미 있는 회복세를 좀 보이고 있지는 못하고 있고요. 반도체 이외 섹터 가운데서 뭐 21년, 22년 이후에 좀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뭐 차츰 하락폭을 줄이고 있는 섹터들 주가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인 섹터가 뭐 인터넷, 제약 바이오 그리고 뭐 인터넷 업종 같은 경우는 21, 22년 고점 이후에 70% 이상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바이오 업종 주가는 뭐 21년 고점 이후 조정을 보였고 웬만큼 악재를 반영한 만큼 호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승전 반도체 그만큼 또 보여주니까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성민 유진투자증권 퀀트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